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대한해운 역시 함께 살펴봐야겠죠. 이 흥하해운과 같이 오늘 주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해운주들 중에서도 특히 흥하해운과 같이 이 주가가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 흥하해운을 선행 삼아서 이 주가의 하락 모멘텀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. 이 사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 하락입니다. 현재 차트를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2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아직까지 21선에서 지지가 나왔던 이런 모습을 파악을 해보면 이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가 하락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. 사실 안 나오고 바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. 이 주가의 하락은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갭으로 상승을 하고 저번 주 역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고, 또 RSI 역시 이 단기 과매수였기 때문에 이 주가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전반적인 증시 상황 역시 CPI 이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죠. 자,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결국에 홍해 리스크로 인한 주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사라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후티 반군이 또 아대만에서 미국 선박을 다시 공격을 했다라고 했죠. 아직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. 이 보통은 이 홍해 리스크가 단발성 모멘텀으로 사라질 리스크인데 현재 지속되고 있다. 그래서 향후 주가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사실 대내외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시켜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분석 영상에서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. 그래서 생소할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미국의 경우 1월 달에 이 공화당 이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2월 달에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되죠. 자, 여기보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7월과 8월입니다. 이 7월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, 또 8월의 경우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. 자, 제가 뜬금없이 이 정치 일정을 말을 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후티 반군의 이 공격이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바이든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이 8월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최소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3개월 혹은 5개월 전에는 이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시기적으로 3월 혹은 4월부터 어떤 이 협상의 카드 혹은 이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그 전이 중요한데 이 그 전에는 미국의 이 강한 이미지가 존재하죠. 이 세계 이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, 홍해에 대한 보복적 공격이 앞서 말씀드린 그 달, 이 3월과 4월 이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 계속해서 발발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 사상자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. 하지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인명에 대한 피해나 이 부상 또 소식이 불거지면서 이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흥하해운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드리면
너가 뭘 알아라는 네가 뭘 알아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운주들 같은 경우 가격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부분 맞춰왔죠. 자, 그래서 홍해 리스크가 지속될 것 같다. 또 이제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. 네, 그리고 거래량 역시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만약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미국과 선박이 또 공격이 계속된다면 더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최고가 2,830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행된 모습을 보여줬죠.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측면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, 또 계속해서 제가 이런 대화 내용 같은 경우 가격의 추이 또 향후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.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구간 만약에 오늘까지 팔지 않으셨다, 제가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팔지 않으셨다 해도 20%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이 대화 내용 같은 경우 이 리스크를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했는데, 결국에 저는 이 중동 모멘텀이 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긴 했지만 이 피해자가 30% 정도이기 때문에 이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시 공격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, 오늘 기사에서도 역시 확인을 한 점이 저희가 예상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. 하지만 제 생각으론 이 4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사상자나 좀 더 이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과가 되면서 이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죠. 결국에 이 점은 유가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고, 또 인플레이션 역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해운주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과 분석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라인에서 하락을 할 거면 지금 이 21선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주봉에서 이 11선 주봉에서는 이 11선 구간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해줘야 향후에도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. 이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, 이 공급 이슈로 발생한 주가 상승은 이 건전한 상승이 아니었다. 또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인 상승을 해야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이다.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. 한번 이 부분은 추후에 주가 하락이 또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는 역시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 고려한 뒤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매크로적인 유가적인 측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국제 유가가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?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난주 상승분에 대한 이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또 달러의 강세 역시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유가 같은 경우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, 또 홍해 리스크로 인한 이 유가의 상승 모멘텀과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이 하방 압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 홍해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 대한해운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는데,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